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7월에 이제 끝자락이네요. 7월 30일 주말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8시가 막 넘은 시간인데요. 와, 덥네요. 어제 저녁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가 엄청 심해서 저희도 예전에는 열대야가 없었는데 시골은 요즘은 이제 열대야가 있더군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저희가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에어컨이 마당 정리를 하면서 에어컨 선이 끊어져 가지고 외기가 안 돌아서 바람만 부는 에어컨이 됐어요. 와, 그런데 애프터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 넘어서 온다는 얘기. 다음 주 주말 지나가면 아마 이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말까지 가장 혹독한 혹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몸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햇볕에 못 나가요. 좀 얼굴이 어둡게 있더라도 주변에 경치를 보시면서 오늘 미국 마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뒤쪽으로 보시면은 벼들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벼가 약간 색깔이 다르죠? 알곡이 올라온 벼들과 덜 올라온 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DNA 가운데 어떤 풍성함을 주기 때문일까요? 벼들이 자라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서,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더위가 있어야 또 이런 벼들이 쑥쑥 자랍니다. 이런 더위에도 벼들은 물만 대주면 쑥쑥 잘 자라거든요. 그래, 내가 좀 덥지만 우리의 곡식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 좋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제 저녁에 잠들기가 몹시 힘들 정도로 에어컨 없이는, 진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에어컨이 이제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야. 유럽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잘 못 단대요. 왜냐하면 미간을 해친다고 해서 에어컨을 못 달아서 실제로 혹서기가 돼서 막 40도가 넘으면 노인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큰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진짜로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유럽이 관광 가기는 멋있는데 살기는 되게 불편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럽 그 GDP와 그 다음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간 상승폭도 그래서 덕분에 꽤 크게 나타났는데요. 전일 사실 그 중국에서 그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정치국 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 상당한 실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이 마감되었습니다. S&P 500은 1.42%가 상승을 하면서 4130, 다우존스는 0.97 상승하면서 32,845, 나스닥은 1.88% 상승한 12,390을 찍었습니다. 연속 상승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오늘 장 한마디. 미국도 피크아웃 바람이구만. 네, 피크아웃 바람. 모든 것이 이제 피크아웃 됐다.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오늘 같은 장에서 되게 애매하고 고민되게 만드는 점은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채권 투자를 할 것이냐 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주식쟁이로서의 입장을 조금 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E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역시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단 말이죠. 실적으로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흐름 굉장히 양호했고, 월간 흐름, 이제 월간 마감이 되었으니까 7월 월간 흐름도 굉장히 큰 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6.7%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9.1% 상승, 나스닥은 12.4%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간 단위로 이 정도 상승은 2020년에 나타난 월간 상승, 주간이 아니고 월간입니다. 월간 상승폭으로는 굉장히 큰 상승, 2020년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었다는 게, 이번 달 7월 달에는 누가 뭐래도 미국 시장은 그동안의 악재들을 털고 강세로 반전되었고, 또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여실한 흐름들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실적이 좋으면 굉장히 좋고 실적이 나쁘면 나쁘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좋을지는 우리는 알았죠. 어제 이미 미국 아침 한국
어제 미국 마감 아침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요? 네, 기술 빅테크들이 너무 실적 좋았으니까 아마존이 장외에서 12%나 올랐고 애플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것들이 이제 끌었는데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되게 냉정해졌어요, 시장이. 자, 또 우리는 저희 방송 중에 이제 우리 댓글로 알게 되었는데 인텔이 실적이 나쁘다 나왔었는데 역시 실적이 나쁜 애들은 폭락, 실적이 좋은 애들은 아주 좋은 애들은 폭등, 이것들이 엇갈렸습니다. 애플은 뭐 예상했던 대로 3%, 아마존은 10% 올랐습니다.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전망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인텔은 실적도 나빴고 가이던스도 나쁘니까 무려 8%대의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좋았죠. 엑슨모빌, 세브론 좋으니까 4%, 8%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업체 로쿠는 실적이 나빴어요. 23%나 폭락을 합니다. P&G가 순이익 예상치가 안 좋다는 이유로 6%대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ADR 중에서는 뭐 이미 나왔습니다만 마윈이 알리바바를 물러난다는 소식에 따라서 11% 폭락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속이야. 아우 열받아. 네, 어쨌든 미국 시장 특징이 실적이 좋으면 빵 오르고 실적이 나쁘면 빵 떨어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눈에 띄는 시장 의견을 연합인포맥스에서 보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영유마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혼재된 실적에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혼재되지 않고 일관되게 훨씬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컨센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엇갈리게 나와도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개별 기업들로 훨씬 더 많은 분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실적이 나쁜 놈들은 빠지고 실적이 좋은 놈들은 폭등을 하잖아요. 많이 오르거나 폭락하거나.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현재 상황에서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도에 봤던 건 뭐예요? 또 올랐어. 또 올랐어. 또 올라. 물론 실적 좋았죠. 근데 그때는 막무가내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30%대 나스닥 하락을 우리가 맛본 것이 되는데 이제는 시장이 냉정해졌다는 거죠. 자, 이거는 과열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는 이 시장 분위기, 뭐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페드와치에서 보는 시각, 저는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끝이라는 컨센이 지금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금리를 세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어들면 저는 이건 위험하다고 봐요. 만약에 9월 달에 50bp 아니고 25bp고 이제 끝나는 분위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50bp 올리고 25bp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빠질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페드와치 쪽에서 보는 9월 회의 금리 인상 전망이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4%를 보고 있고, 나머지, 자, 요게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75bp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물론 페드와치는 약간 날라리 지수라서 뭐 믿을 수 없어요.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러나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 많은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날라리 지수니까. 근데 그 지수가 그 전망이 낮게 형성되지 않고 일단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의 가드를 싹 올려야 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이미 경계의 가드를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 떨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PC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요. 6월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보다 6.8%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 나왔고요. 이거 전월에는 6.3% 올랐고, 전달 대비 오른 폭은 1.0% 상승했어요. 전월 전달 대비는 전달 대비는 0.6%. 그러니까 전달 대비도 많이 올랐고, 전년 대비도 전월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네. 전달에 6.3% 오르던 게 6.8%, 그 다음에 월은 0.6% 상승하던 게 1.0% 이렇게 올랐고요. 근원 PCE 가격지수 6월치는 전년 대비 4.8% 올랐습니다. 전달에는 4.7이 올랐고요. 전월 대비 근원 PCE는 0.6% 상승, 전달에는 0.3% 상승, 모든 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는 5.3%로 집계됐고요.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는 3.1%로 집계됐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꺾이고 있고 현재 가격 지수는 빵빵해요. 근데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이런 빵빵한 가격 지수가 나오면 시장이 빠졌어야 되는데 이제 안 빠져. 왜냐? 시장이 알고 있는 거야. 6월달치야? 6월달치야. 7월부터 꺾여 걱정하자. 7월부터. 이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됐어요. 시장이 너무 안심하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을 느끼는 건 맞는데 너무 안심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페드워치의 이런 금리 전망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약간 놀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는 듯 하다라고 보여주고요. 7월 시카고 PMI가 나왔는데 전월 52.1이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56이었는데 PMI 제조업 지수 이거 계속 구매관리자 지수 이거 계속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이거 되게 잘 보는데 지난달에 역대 최저치여요. 50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51.5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또 회복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연준 인사 발언 하나 있어요. 자, 연준 인사 발언 보고 이제 채권 보도록 할게요. 채권 가격이 너무 웃기는 거야. 저는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지? 네, 채권. 자, 연준 인사 발언. 라파엘 보스텍이 어틀란타 연은 총재 우리 비둘기파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나라가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수요가 있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움직임 측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건 뭐냐면 금리를 높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어떤 궤도로 할지는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경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달려있다.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고 데이터 디펜던시. 다음 회의를 하기 전에 2달 동안 많은 지표를 얻을 것이며 이는 무엇이 올바른 조치인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2달 동안 지표 보고 확인하겠다,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금리는 높게 만들겠다는 거야. 금리는 50bp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인 것 같고 금리 50bp, 20bp 그러니까 자빅배배 이제 빅배배 남았는데 그건 시장에서 인정하고 다 알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는데 채권은 어떠냐면 채권은 여전히 시장이 침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조금 혼조를 보이긴 했습니다. 2년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금리가 떨어지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채권 가격이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10년물이 어제 2.67이 돼서 2.658로 또 강세예요. 2.6대입니다. 2.7대도 아니고 2.6대고요. 2년물은 2.86에서 2.89로 얘만 조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세를 보였고 30년물은 3.017에서 3.012로 이게 비슷합니다. 어쨌든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2.6대예요. 이제 그것도 2.6대 중반까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파엘 보스텍 연은 총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경기 실질 GDP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냥 GDP는 꽤 높아요. 자, 그래서 저희 의혹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니까 물가 상승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이제 9월달 이후로 좀 빠지는 게 보여줄 거고 경기도 그냥 같이 가. 물가 상승률과 경기가 같이 가는. 그래서 실질 GDP가 좀 마이너스 상에서 살금살금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질 GDP도 살짝 플러스로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경계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 시장의 이 가격은 아니야. 경기 침체 확실해. 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주 대비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4bp나 하락합니다. 전주 대비로. 2년물 9.1bp 그 다음에 30년물도 1.1bp 이렇게 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월요일날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연말 기준금리 3% 갑니다. 이번에 갑니다. 2.25, 2.5에서 3% 내외 분명히 가요. 3.25에서 3.5는 모르겠지만 3.0에서 3.25는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비둘기파인 라파엘 버스팅 여는 총재가 50bp 올려야 된다는 톤으로 다 얘기했으면 9월 달에 2.75에서 3.0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근데 채권의 이 상황은 뭐냐면 그게 끝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끝. 더 이상 금리 못 올려. 우리는 확실하는 걸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채권을 지난번에 뭐 3.2, 3.3 10년물 국채금리에서는 이제는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숨고르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강세 시그널을 보여준 건데, 이건 조금 더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대 얼마 내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드리느냐 하면, 느낌상 채권은 보유 편향인 것 같아요. 물론 주식 보유 편향 입장에서 채권을 바라보니까, 물론 채권은 워낙 경기 침체를 사랑하고 이렇게밖에 안 읽어져,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왔어, 경기 침체가 왔어 하고 신났어, 우리 채권 시장이야. 그리고 40년간의 강세장, 이 보유 편향이 강력하다. 40년간의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유로존 성장률하고 CPI가 나왔는데요. 유로존 성장률 CPI가 좀 놀랍게 나왔어요. 지금 GDP가 그 전년 대비 이렇게 보시면, 자, GDP 전체는 3.4% GDP가, 그다음 독일은 1.5%, 독일은 망했어. 자, 프랑스 4.2%. 자, 문제 국가 이탈리아 전년 대비 4.6%. 4.6%. 스페인 6.3%. 6.3%. 이렇게 나왔어요. 경기. 물론 실질 CPI를 빼보면 이제 안 좋죠. CPI가 워낙 나요. 다 CPI 볼까요? 전년 대비 독일은 7.5%. 완전 망했지. 자, 프랑스 6.1%. 자, 이렇게 되면 실질은 마이너스 가는 거고. 이탈리아도 GDP가 4.6이었는데 CPI는 7.9% 나왔어요. 스페인도 6.3% GDP 성장인데 CPI는 10.8%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질 GDP는 마이너스인데, 근데 제가 좀 신기해요. 야, 얘네는 인플레이션도 심한데 후진 국가들은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후진 국가 아니고 좋은 국가지대요. 좋은 국가. 좋죠. 우리가 너무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도 꽤 높게 나왔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제 의혹은 이거예요. 성장률과 CPI가 모두 강세가 나서 실질적인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꺾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은 그냥 침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저의 의혹입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 약세가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약간 골 때리는 게 원한 약세입니다. 다시 12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올라갔는데, 근데 왜 달러 약세가 일어났나? 예, 유로화도 조금 강세였어요. 어제 유로가 1.0194였는데 오늘 1.022로 좋았고, 달러 지수는 106.18에서 105.83으로 달러 지수는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로 강세보다 달러 약세가 더 심하거든요. 106.18에서 105.83으로. 자, 이건 누구냐? 역시 엔화입니다. 엔화가 136엔 7 그렇게 막 찍더니 어제 134.34에서 무려 또 1%가 빠지면서 133.21, 133.21이에요. 자, 이거를 보시려면 N1을 보시죠. N1이 지난번에 100엔당 940 블락까지 떨어졌어요. 940 얼마까지? 948?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어제 957이었는데 100엔당 지금 978입니다. N이 강세였고요. 자, 원은 1196원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1303원으로. 그런데 지금 위안하고 같이 원화가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 환만 봐서는 자동차 업체들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 괜찮겠는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값으로 인한 CPI는 하락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거의 보이는데, 유가는 여전히 잠재적 불안치로 남아있고, 다음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할 수 없다. 왜? 증산 여력이 없다. 그래서 증산 추가로 못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98로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계속 빠졌던 중국에서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비철금속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9.25% 상승, 니켈이 무려 9.25% 상승했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피크아웃 되고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는 조금 냉정하지만 아무래도 피크아웃 한 것 같아라는 가격 매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요 자리에 약간 공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공간이 있어서 실제로 7월달 지표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이 공간이 열리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전진 앞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CPI는 살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7월 달에도 이렇게 올랐는데 8월 달까지 세게 많이 오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런 걸로 보겠죠. Fear and Greed의 그 심리도가 긍정적, 그리드로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는 진짜 조금 경계를 하고 가드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8월 달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윤주호 센터장의 그 대담이 나갑니다. 이거 꼭 봐주시고, 가능하면 댓글도 좋은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우리 채널을 계속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준 전문가 수준까지는 준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 함께 나가니까요. 사랑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지금 머리가 지금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 햇볕이 올라와서 중천으로 뜨고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워. 뜨거워. 그만해야지. 감사합니다. 안녕.